송은재TV 시작하겠습니다. 휴일인 오늘은 이준석 국민의힘의 대표가 어제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대선 경선 버스를 출발시키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운전대를 뽑아가고 페인트로 낙서를 하고 의자를 부수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많이 논란을 빚고 있고, 또 윤석열 캠프에 있는 국민통합특보 민영삼 특보가 이준석을 향해서 자신의 SNS에 대표직을 사퇴하고 유승민 캠프로 가든지 아니면 무건 수행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라는 글을 올려서 논란을 빚으면서 이제 민영삼 특보가 특보직에서 사퇴하는 이런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먼저 어제 이준석이 MBC 라디오에 나가서 한 이 말은 어리광으로 보입니다. 어리광.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준석이 어리광, 투정을 부렸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 얘기하기 전에, 그러니까 현재 지금 전통적인 언론사의 기자들은 어느 정당에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격 요건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정당에 가입할 수도 있고 캠프에 가입할 수도 있고 모두 자유롭습니다. 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언론도 이제 가면을 벗고 자기가 보수면 보수, 진보면 진보, 또 어느 쪽이다라는 것을 정치적 성향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언론 활동을 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계적인 중립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교묘하게 속이는 것이라는 부분을 제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송은재TV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 대선까지는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한다. 그것도 보수 진영, 지금의 야권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권을 교체하는데 송은재TV도 앞장서겠다라는 부분을 방향성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방향성을 분명하게 한다고 해서 편향된 보도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다. 모든 것을 사실에 기초를 두고 그 사실, 팩트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되는 것을 문재인 정권의 폭정이 가장 심각하니까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끝내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급선무다라는 기준으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보도나 평론을 하는 사람이 정당에 가입할 수도 있고 캠프에 갈 수도 있습니다. 기존 언론사의 기자가 아니라면. 그렇지만 거기에 몸을 담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제한도 책임도 감수해야 합니다. 민영삼 씨가 얘기한 이준석은 유승민 캠프로 가든지 사퇴하고 무건 수행하라라고 하는 말, 속 시원한 말이긴 합니다. 저도 이준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대표 업무는 수행하되 이번 대선 후보 경선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서는 모두 손을 떼라. 선거관리위원장을 임명하고 난 뒤에는 모두 손을 떼라 라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또 민영삼 씨가 두 가지 중에 선택하라고 한 내용, 그 내용이 속은 시원하긴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장 이준석의 저 입이 문제가 되니까 무건 수행하라고 하는데, 무건 수행하면서도 자기 할 일 다 할 수 있습니다. 정치라는 건. 그런 부분이 있고요. 유승민 캠프로 가라라고 했는데 이준석이 유승민 캠프, 유승민을 돕기 위해서라고만 한다면 지금 이준석을 제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준석이 전혀 정치적 능력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야권의 대선 경선판 전체를 흔들려고 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문제인 것이지, 단지 유승민만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부분은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고요. 일단 속은 시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민영삼 씨가 잘못했습니다. 먼저 캠프에 민영삼 씨 같은 경우에는 캠프에 적을 두는 것이 아니고요. 두 번째, 적을 두었다면 언행을 삼가해야 합니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당이나 캠프에 적을 두게 되면 자신이 하는 행동, 보도나 논평이 이제 그 정당과 그 캠프의 한 행동으로 바로 연결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 말의 진위, 그 말이 속이 시원하든 속이 시원하지 않든을 떠나서 말씀이죠. 다른 많은 후보들 캠프에도 소위 보도와 논평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가담을 해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가담을 하면 거기에 따른 책임은 져야 합니다. 민영삼 씨는
자기가 한 말, 자기의 개인적인 의사라고 했는데 개인적인 의사라고 해도 캠프에 적을 두게 되면 윤석열 캠프의 일부의 의사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민영삼 씨는 자신의 개인 의사라고 강변할 것이 아니고 깨끗하게 자신이 그런 책임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다. 그런 부분을 인정하고 부적절했다라는 사과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 다음 좀 더 나아가서 제가 이건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윤석열과 최재형처럼 지금 정치 신인의 입장에서는 이 세를 과시하는 것도 필요하고 캠프에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캠프에 모으다 보면 그 사람들이 제가 그냥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쟁 관계가 될 수가 있다. 이건 모두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누구나 사람은. 문제는 이것을 통솔할, 전체를 조율할, 좌장이라고 해도 좋고요. 이 조율할 기능이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현재 윤석열 캠프는 이런 조율 기능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직력이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권성동 의원이나 장제원 지금 총괄실장이 이 전체를 조율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민영삼 씨의 이번 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윤석열 캠프가 이준석과의 대립각을 세우다가 지금은 소위 휴식할 타임이죠. 이준석이 이제 선거관리위원장 카드를 어떤 카드를 내놓느냐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될 이때에는 지금은 침묵해야 할 때죠. 이준석과의 관계는. 그래서 며칠 전에 윤석열 후보도 캠프 전체에 대해서 당내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입단속을 시켰던 겁니다. 이건 이제 정치적인 감각이죠. 정무 감각이죠. 말이라는 게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느 시점에 그 말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적절한 타이밍을 만났다면 굉장히 유력한 어떤 메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윤석열과 이준석이 주도권 다툼을 하다가 이준석이 패했습니다. 이준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이준석의 다음 카드는 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이준석이 그 카드를 어떤 걸 내느냐를 보고 이제 갈등이 이어질 것이냐, 갈등이 이제는 상당히 수그러들 것이냐가 결정되는 이런 국면입니다. 이 타이밍에 민영삼 씨가 윤석열 캠프의 특보라는 이름으로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전혀 타이밍도 아니고 또 정치평론가로서 어느 캠프의 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책임 있는 행동도 아니다. 이것은 깨끗하게 사과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 이준석이 어제 MBC 라디오에 나가서 경선 버스를 출발시키려고 했더니 운전대도 뽑아가 버리고 온 버스에 페인트로 낙서를 하고 의자를 부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라고 불평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보기엔 어리광을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캠프에 완전히 경선 공정성과 관련해서 완전히 패했죠, 이준석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투정을 부리고 어리광을 부리는 이유는 경선관리위원장만이라도 좀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을 하고 싶은 이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시 또 슬슬 윤석열에 대해서 또 여론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선거관리위원장으로는 여러분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는 경륜이 많은 객관적인 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이준석의 생각은 다른 데 있는 것이겠죠.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선거관리위원장을 이준석이 공정하고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사람으로 뽑지 않는다면 이준석의 대표직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이준석이 이렇게 어리광을 부리는 이유, 운전대를 뽑아가고 페인트 칠을 하고 의사를 부순 건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한 것 맞습니다. 왜? 운전 자격증은 땄습니다. 네, 당대표가 됐으니까. 그런데 운전 자격증, 운전 면허증이 있다고 운전됩니까? 시내 운전이? 시내 운전을 전혀 연습을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준석은. 운전 면허증이 있으면 시내 운전 바로 시켜도 됩니까? 고속도로 운전이 됩니까?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운전하면 되는지도 모르는 면허증만 갖고 있는 이준석을 도저히 경선을 앞두고 이 경선을 맡길 수가 없다라는 판정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운전은 안 되겠다, 당분간. 네가 운전을 할 자세,
운전 실력이 가다듬어질 때까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운전을 스톱시킨 겁니다. 이준석이 혼자서 언론에 나와서 북치고 장구치고 페인트 칠을 하고 의자 부수고 난리를 친 겁니다. 이준석이 자세도 되어 있지 않고 책임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대표는 이런 말을 하는 자리가 아니죠. 책임을 지는 자리죠. 가장 한 회사의 대표, 어느 조직의 대표, 당대표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지금 자기 얼굴에 침을 뱉고 있는 행동이죠. 이준석이 또 이럽니다. 이렇게 해서 선거관리위원장 도대체 누구를 시키란 말이냐? 불평불만. 그건 일부 가족, 일부 회사의 직원, 당내에 또 당 지지하는 많은 당원들이 불평불만할 때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당대표는 그런 말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당대표는 책임감 있게 이 정도면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본다. 이런 정도의 사람이면 선관위원장으로 어떻느냐? 내놓고 평가를 받는 겁니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경선 벌써 출발하지 못하겠다. 누가 운전대 뽑아갔다. 이런 불평불만 부리고 어리광 부리는 자리가 당대표 자리가 아닙니다. 이 책임감이란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아마 동의를 하실 겁니다. 가정을 꾸려보든지 회사를 꾸려보든지 어떤 조직이라도 책임 있게 어떤 자리를 맡아보면 말 못할 사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애들이 많은 불평불만을 하고 직원들이 많은 불평불만을 해도 참아야 하는 이유는 책임 때문입니다. 전체 이 조직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대표인 내가 인내하고 헌신하고 참을 때 참고 정말 화를 낼 때 화를 내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가지 않으면 이 조직, 이 가정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행동을 하는 것인데 이준석 대표는 어젯밤에도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불평불만 어리광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캠프의 그 관리 부분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후보에게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되라면서 엄청난 지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지지율이 엄청나게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실수할 때마다 저 많은 지지율,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되라라고 하는 저 사명을 윤석열 후보가 잘 이행할 수 있을까? 혹시 좀 불안한 부분은 없나? 이 부분이 가장 핵심입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 윤석열 캠프에는. 윤석열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면 이런 불안감이 자꾸만 커지는 겁니다. 책임감 있게 사과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뭐 유승민이나 홍준표 또 측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흔들면 정권 교체를 망칠 수 있다. 이 후보 경선을 망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이준석에게 쏠렸던 전당대회에서의 기대감, 그건 새정치죠. 이준석 대표가 보여준 은행으로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준석 대표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국민의힘 야권에 몰려있는 이 새정치의 기대감이 모두 사그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윤석열, 최재형, 원희룡 후보 캠프 쪽에서 많은 준비를 하던데 20, 30대 이준석 후보에게 몰렸던 저 20, 30대의 그 정치의 새로움, 20, 30대들의 정치의 기대감, 저것을 그대로 살려낼 수 있는 그 방법을 지금 대선 후보들, 야권의 대선 후보들이 찾아내야 합니다. 지금 이준석을 내세워서는 더 이상 20, 30대도 지금 이준석의 정치 행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준석에 대해서 20, 30대들이라고 해서 기대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렇게 가면 이준석이 20, 30대를 대표하는 정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많은 다른 대선 후보들이 20, 30대와 소통하는 법, 20, 30대를 위한 정치, 새 정치를 위한 개혁, 그걸 많이 준비하면 저 이준석의 잘못된 정치 행태로 빚어진 20, 30대의 실망감, 새 정치에 대한 실망감을 많이 보완하고 큰 충격 없이 흡수해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유승민 측에서 뭐 이준석을 흔들면 크게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하지도 않고 현명하지도 않다. 이준석을 믿고 있다간 오히려 더 당 경선 문제나 20, 30대의 지지율을 끌어내는 문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더 큰 코 다칠 수 있다. 이런 점입니다. 그 대안을 마련해 가야 할 때다. 이렇게 보입니다. 고맙습니다.